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의 3분 심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심실 조기수축 중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사람한테서 발생하는, 즉 정상인이라고 생각되는 분들한테서 발생하는 심실 조기수축, 원인 불명의 심실 조기수축에서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언제 치료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 원칙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특별한 원인이 없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의사가 판단했을 때도 심장 초음파도 괜찮고 괜찮은 사람, 그래서 우연히 발견되는 그 심실 조기수축에서 치료를 언제 하느냐, 이건 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증상이 심할 때 합니다. 실제 심실 조기수축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하루에 막 1000개, 2000개가 나오는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50개, 100개만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50개, 100개를 갖다 하나하나 셀 정도로 아주 민감한 분들도 있어요. 더 심한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 뭐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니냐까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치료합니다. 즉 증상이 심할 때 치료합니다. 두 번째는 증상이 없어도 심실기능 저하의 위험성이 있을 때 치료하게 됩니다. 뒤에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심실 조기수축이 자주 나오게 되면은 심실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심부전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좋지 않거든요. 이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치료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치료의 원칙은 증상이 심할 때, 심실 기능 저하의 위험성이 있을 때 치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우선은 교정 가능한 원인을 치료하는 겁니다. 정상인이기 때문에 심장병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정 가능한 원인이라 하는 것은 전해질 이상, 대표적인 전해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혈액 중에서 마그네슘 이온이라든지 아니면 포타슘 이온이 떨어져 있거나 혹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 이것 때문에 부정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체크해서 교정해 줘야 되고요.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혈압약에 이뇨제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뇨제로 인해서 전해질 이상 생기는 경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항부정맥 약제는 또 부정맥 생길 수도 있어요. 소타롤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그 외에는 열이 나거나 아니면은 식사를 전혀 못하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또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다 몸에 스트레스를 올리고 또 전해질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부정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살펴보고 그걸 교정해주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심장의 독성으로 작용하는 기호물질들, 술과 흡연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치료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경우에는 얼마나 자주 발생하냐,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어떠한 그 근거가 있었냐면요,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하루에 1000회 이상의 심실 조기수축 발생하는 환자를 갖다 5년간 추적을 해봤더니 그 중에서 일부에서는 심실 근육에 기능 이상이 생기더라는 거죠. 심부전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런 아무런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심실 조기수축의 발생 빈도가 많은 경우에는 치료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은 심실 조기수축이 발생이 전체 박동수의 10%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심실 기능 저하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20% 넘어가면 위험성은 훨씬 더 커진다. 그래서 더 주의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10%라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냐? 우리 정상인이 일반적으로 심장 박동하는 게 하루에 한 10,000개에서 12,000개 뭐 그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개면은 그 중에 한 10%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홀타라든지 아니면 웨어러블 심전도를 하게 되면은 몇 퍼센트라고 나와요, 숫자가. 당신은 지금 심장 박동이 24시간에 뭐 만 몇천 개가 나왔습니다. 3일 하게 되면 몇만 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심실 조기수축은 지금 몇천 개가 나와서 이건 정상 박동의 전체 박동의 몇 퍼센트에 해당됩니다는 게 레포트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0%가 넘어간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심실 기능, LV ejection fraction이라고 해서 심실 구혈률이라고 그럴까요? 정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심실 구혈률이 뭐냐면 심장
근육 입장에서 볼 때 한 번 들어온 혈액을 짜서 내보내는데 그 내보내는 게 들어온 혈액의 최소한도 55% 이상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상 수치예요. 55 이상이. 근데 이게 뭐 55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50으로 떨어졌다. 40으로 떨어졌다면은 심실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LV ejection fraction 구혈율을 정기적으로 꼭 체크해야 됩니다. 얼마나 자주 체크하냐?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상황 변화가 있으면은 숨찬 일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상 본인이 느끼는 과거와 다른 걸 느낀다 그러면 그때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아주 자주 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또 심실 기능이 보존된 증상이 없어, 즉 본인 증상도 없고 그 다음에 수치는 뭐 10% 미만이고 이런 이젝션 프랙션은 보니까 55 이상이고 정상이면은 그런 환자에서 굳이 치료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 환자에서는 정기적으로 두고 봐도 괜찮다는 게 의학 가이드라인에 성립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0% 미만이고 본인 증상도 없다 하면은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거 괜찮은 건가 하고 걱정하고 또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그냥 두고 봐하는 게 좀 걱정이 된다 할 수는 있지만 의학적으로 그런 경우에 치료를 한다고 해서 무슨 또 장점이 있다 하는 건 없어요. 다만 주의해서 경과 관찰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심실 조기수의 발생 빈도가 10% 미만인 경우 10% 이상이면은 심실 구혈율을 정기적으로 꼭 체크하고 변화가 있으면 꼭 체크하는 것이지만 그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거나 환자 상태가 특별한 좀 과거와 다른 변화가 있을 때는 꼭 재평가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말씀드린 거고요. 10%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정기적으로 꼭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심실 구혈율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심실 조기축, 특별한 이상이 없이 발생하는 정상인에서 발생하는 심실 조기축의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야기 첫 번째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태우의 3분 심장입니다.